1959년 2월 1일 밤 소련 우랄 산맥 북부의 설원 위에서 9명의 등반가가 텐트를 안쪽에서 찢고 영하 30도의 밤으로 걸어 나갔다. 이들은 우랄 공과대학 산악 동아리 소속으로 혹독한 겨울 훈련을 반복해온 숙련된 등반가들이었다. 원정대의 리더는 이고르 디아틀로프였으며 그들의 목표는 오르토텐산 등정과 최고 난이도 겨울 등반 인증 획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1월 31일 강풍과 눈보라 속에서도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밤, 그들은 숲이 아닌 경사면 중턱에 텐트를 설치했다. 강풍을 직접 맞는 위치였다. 왜 그들은 더 안전한 수림지대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이 선택은 훗날 사건의 첫 번째 의문으로 남는다. 2월 말 수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텐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눈에 깊게 매몰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상이 발견되었다. 텐트는 밖이 아니라 안쪽에서 칼로 찢겨 있었다. 지퍼를 열 시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퍼를 사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텐트 내부에는 외투와 신발, 식량과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숙련된 등반가가 영하 30도의 밤에 외투 없이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눈 위에는 9명의 발자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무질서하게 흩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숲을 향해 이동했다. 약 1km 떨어진 삼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다. 그들 주변에는 작은 모닥불의 흔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속옷에 가까운 차림이었고 사인은 저천증으로 기록되었다.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는 텐트 방향으로 돌아가려던 흔적과 함께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들 역시 저천증으로 사망했다. 여기까지는 혹독한 자연환경 속 조난사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은 계곡 아래 깊은 눈 속에서 마지막 4명이 발견되면서 복잡해진다. 이들 중 2명은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되어 있었다. 또 다른 1명은 두개골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 부검 기록에는 강력한 외부 압력에 의한 내부 손상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피부에는 거의 외상이 없었다. 담당 의사는 자동차 사고에 가까운 충격이라고 기록했다. 외부 타격이 아닌 압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점이 의문을 남긴다. 특히 여성 대원 리우드밀라 두비니나는 갈비뼈 다발 골절과 내부 출혈 그리고 혀가 소실된 상태였다. 공식 기록은 사후 자연 손상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 있었던 다른 시신에서는 비슷한 손상이 반복되지 않았다. 왜 특정 인물에게만 이런 손상이 나타났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상은 일부 의복에서 평균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수치였다. 일부 대원은 과거 방사능 관련 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러나 방사능 수치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련 당국은 최종 결론으로 알 수 없는 강력한 자연의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문장은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한 표현에 가깝다. 눈사태 가설이 제기되었다. 최근 재조사에서도 소규모 설판 붕괴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대형 눈사태의 흔적은 명확히 발견되지 않았다. 텐트는 완전히 매몰되지 않았고 발자국 역시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다. 군사 실험 가설도 존재한다. 당시 우랄 지역은 냉전 시기 군사 활동과 멀지 않았다. 낙하산 지뢰의 압력파는
외부 상처 없이 내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폭발 흔적이나 화상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설명은 저주파 음향이다. 강풍이 능선을 통과하며 인간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황을 유발하는 저주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파가 설명되지 않는 공포와 탈출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황 반응만으로 갈비뼈 골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들의 행동이다. 그들은 텐트를 떠났지만 완전히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모닥불을 피웠고 일부는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 했다. 이는 순간적인 공황과 동시에 생존 본능이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날 밤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사진과 부검 기록, 수색 보고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묘사는 없다. 9명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초자연적 공포라기보다 설명되지 않는 공백의 사건이다. 기록은 충분하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합쳐도 그날 밤의 마지막 몇 분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는 없다. 지금도 우랄 산맥이 바람은 분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밤이 남아있다.